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끼입니다. 네, 오늘은 각종 지표를 보면서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sell in May, 5월 달에 팔고 튀어라는 말이 많습니다. 과연 올해 5월 달에도 팔고 튀어야 될지 각종 지표들을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Let's go! 최근 증시가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 그리고 5월 3일날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수 시간당 임금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잠깐 지표 보시죠. 제 인스타그램에 각종 지표들을 올리고 있는데 5월 3일에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고용지수와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이 다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이 식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증시를 요즘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를 살린 파월과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잠깐 체크해 보실게요. 여기 발언들은 5월 1일부터 제가 정리해놨는데, 파월 발언은 맨 마지막에 보시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준의 다음 행보는 더 낮은 금리일 것이고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만 경제 균형 회복 측면에서 증거가 더 필요하다. 대차 대조표는 큰 파장 없이 소화했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느리지만 2에서 2.5%대로 성장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현재의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2%대에 끌어내리고 성장률은 낮출 것. 그리고 최근의 지표 급락은 연준의 신중함을 상기시켜줄 뿐이고 고금리 영향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고 고용시장 강하기에 연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말은 고금리 영향이 좀 더 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하거나 노동시장이 현저히 약화될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횡보 중이고 따라서 우리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매파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매파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 연준의 다음 금리 변동 결정은 인상이 아닐 것이다. 가장 키 포인트인 헤드라인이죠.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제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 유지하겠다. 하지만 다음 기준금리 변동은 인상이 될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 how long이죠.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발언들을 요약해보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고금리를 장기간 롱, 이게 체크 포인트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5월 3일날 발표된 평균 시간당 임금과 비농업 고용지수만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잘 나왔을 뿐이지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릴 만한 지표들이 아닙니다.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제조업 PMI도 보시면 그렇게 확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조업 PMI도 경기 확장 국면 여전히 50 이상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4월 23일에 발표된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50 이상이고 제조업 PMI도 50 부근입니다. 항상 이런 지표들은 제가 적어놨듯이 코에 걸면 코골이, 기에 걸면 기골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짝 씌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언급해놨듯이 현재 나오는 지표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할 만한 지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은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인 11월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미 대선이 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여기서 압박을 가한다면 9월쯤에 금리 인하를 1회 정도 할 것이고 만약에 대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면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마 연말쯤 12월에 금리 인하를 1회 정도 할 수 있겠죠.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 이 차이는 이 두 분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생각해 봤을 때 리스크가 있다면 현재 미 경제 지표들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올해는 연말쯤에 금리 인하를 1회 하거나 아니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텐데요.
앞으로 나오는 각종 지표들과 그리고 미 대선의 행방도 트래킹해 봐야겠죠. 또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요? 바로 6월 달부터 QT, 양적 긴축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파월이 연준의 다음 결정은 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연준이 유동성 흡수하는 속도를 줄여나가겠다고 얘기한 게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 롱 하겠다는 거죠. 여기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연준이 금리 동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번에 6회 연속 동결을 했죠. 양적 긴축 QT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6월부터 600억 달러 규모에서 250억 달러 규모로 줄이면서 연준이 유동성 흡수하는 속도를 줄여 나가겠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 확대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긴축 속도를 완화시키겠다. 즉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정도의 근거는 만들겠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했고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 차트가 이 파란색 20선을 이탈하면서 단기 추세를 이탈했었는데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 금리 인상이 없다는 말에 다시 또 단기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20선 위로 갭으로 뛰어 올렸고요. 이 20선 위에서 롤링은 있겠지만 주봉과 월봉상에서도 지금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는 모습이고 전고점을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 이제 이 장대 음봉을 회복했고 이제 이 부근을 지지하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 그리고 20선 위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횡보하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또한 PM-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 PM-그리드 인덱스가 탐욕 구간에서 많이 내려와서 공포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타임라인에서 제가 25 부근이 박스권 하단 그리고 75 부근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상단 위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이제 25 부근에 쌍바닥을 찍고 이 부근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PM-그리드 인덱스만 봐도 공포 구간까지 왔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달에 셀인 메이 이 말은 약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 한번 보시면 빅스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있으면서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왔죠. 근데 한번 강하게 튀어 오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확 내려왔습니다. 상단 부근을 크게 맞고 떨어졌고 이제 숨 고르기 다시 바닥 구간으로 진입해서 바닥을 기는 구간입니다. 이 지표를 봐도 여전히 셀인 메인은 좀 안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유가도 보시면 유가도 80불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80불 부근에서 지지가 되더라도 이 부근을 깨고 내려와야 다시 또 박스권 하단인 70불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80불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한번 튀어오르면서 겁을 줬지만 그래도 추세에 맞게 딱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설도 솔솔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가지 이슈, 각종 지표를 봐도 유가가 95불, 100불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드워치를 보시면 지금 6월 그리고 7월 역시 다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 전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할지 안 할지는 지표들의 영향보다는 대선 주자들의 영향이 가장 클 거고요. 현재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파월이 말했고 고금리만 장기간 롱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5월에 증시를 끌어내릴 재료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CPI, PPI만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끈적끈적하지만 지금 꾸준하게 주거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CPI, PPI 나오고 나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없을 겁니다. 이미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봐도 4월달, 이 부분이 딱 4월달이죠. 4월달에 이미 다 팔고 나왔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5월달에 시장을 다시 또 이렇게 끌어내릴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중국 대만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시장을 다시 끌어내릴 일은 없고 이미 4월달에 셀인 메이가 되기 전에 선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번 연도에는 셀인 메이 5월달에 팔고 나가라는 말이 저는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각종 지표들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금리 인상을 가리키지 않고요. 이번 5월달에는 아마 완만한 회복장이 될 듯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지표들 근거로 추후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Why